안녕하세요. 자, 간병사 직무교육 실제. 자, 이 시간에 볼 부분은 식사 제공 간병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식사라는 것인데 어떤 맥락에서는 간병 중에서 가장 번거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식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 대상자가 아닌 우리 보통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식사 때가 자주 돌아올까? 정말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끼만 먹고 살 수 없을까? 근데 우리 신체의 그 버릇이라 그럴까요? 물론 그것은 어떻게 신체를 길들이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식사 문화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루에 반드시 3끼를 먹게 돼 있잖아요. 삼식을.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렇게 식사 시간이 자주 돌아온다는 것이지. 특히 내가 먹는 밥도 자주 돌아올진데 간병한 사람 입장에서 이 하루에 매시 3끼 식사라는 이런 간병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것이죠. 이 식사 간병이라는 자체가 제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것은 정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끼만 먹고 산다면, 그래서 저는 늘상 그런 꿈도 꿔봅니다. 우주 식량이 없을까? 아예 그냥 뭔가 이 포만감. 근데 실제 이제 우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뇌에서 작동하는 포만감이랍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배부르면 기분 좋은 것이고, 배고프면 왠지 다운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 제공 간병이라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간병하는 입장에서는 귀찮기도 하고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야말로 매일 3번의 간병을 하는 그런 부분, 또 그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식사의 그 제공 간병에서 식사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상식 그러면 일반식이 있고 치료식이 있습니다. 상식 그러면은 이제 상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먹는 식사 이런 뜻이 상식이란 말이. 상식을 따질 때 이제 어떻게 따지냐? 일반식, 치료식. 사실은 일반식은 문제 될 것이 없죠. 일반식은 뭐 특별히 조정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밥도 줄 수가 있고 죽도 줄 수가 있고, 밥이나 죽이나 미음이나 그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밥이냐 죽이냐 미음이냐 뭐 이 정도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그 식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이제 문제는 치료식이 문제입니다. 이게 치료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 대상자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면 그 질환을 앓고 있는 걸 더 악화되지 않게, 악화를 방지하고 상태를 개선시키고 어떤 영양소나 첨가물을 집어넣어준 식사, 이걸 치료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각 이제 병에 따라서 우리 대표적으로 치료식의 대표인 건 당뇨식입니다. 말 그대로 당뇨 환자에게는 당 성분이 안 들어간 걸 줘야 되겠지. 특히 여러분들 당뇨를 앓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은 굉장히 식이요법에 이 식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간 경변도, 특히 고단백식, 고칼로리식. 자, 이것도 단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고칼로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등등 멸균식, 뭐 위궤양식, 저염식도 있네. 저염식. 염분을 좀 낮게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저칼륨식도 있고, 저지방식, 특히 이제 저콜레스테롤식. 기타 등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상식, 일반적으로 먹은 음식인데 문제는 이 상식에서 항상 먹는 음식. 자, 상식이라는 것은 한자로 쓰면은 이런 뜻이에요. 항상 먹는 음식이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 이건 뭐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밥이나 죽이나 미음 같은 경우는. 문제는 치료식이 문제지. 그 대상자가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냐, 간병 대상자가. 거기에 따라서 뭐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상태를 개선시키고 영양소나 첨가물을 집어넣어서 어떤 식사에 변화를 준다라는 치료식. 그러니까 상식 중에서도 일반식은 크게 문제가 없고, 문제는 이제 치료식이 거기에 첨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랄지 그런 걸 잘 감안해서 가는 것이고, 자, 상식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식을 식사로 제공받고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이 구강이 정상적인 상태다. 다만 신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치료식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것, 채워진 것이고 또 낮춰주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식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문제는 연하 보조식입니다. 연하 보조식. 경관 유도식 연하 보조식인데, 연하 보조식이라는 것은 일단은 씹거나 삼키는 데 장애가 있는 대상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저작 기능이 좀 안 좋다든지 삼키는 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데 장애가 있는 대상자. 그래서 결국 이제 경구로 섭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대상자의 씹는 능력과 삼키는 능력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연하 보조식인데, 이 연하 보조식을 보려면은 연하 보조식은 이제 두 가지, 저작 곤란식이 있고 저작 곤란식이 있고 연하 곤란식이 있어요. 자, 저작 곤란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씹는 것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저작 곤란식이죠. 음식을 씹는 데 장애가 있다. 저작이라는 건 씹는 것이니까 여기에 맞는 식사, 이런 행태, 패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줄 것이냐. 물론 이제 물 섭취는 가능합니다. 물 섭취는 가능한데 이 씹는 기능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저작 곤란식에 이제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미음입니다. 미음이라고 해서 이제 미음을 주는 것인데, 특히 국 같은 데는 건더기는 주지 않습니다. 2단계는 죽입니다. 죽이고, 이 국 같은 경우는 건더기를 다지죠. 3단계는 이제 일반 국을 주게 되는데, 일반 그 음식에다가 다져서. 일단 저작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씹기가 곤란하다. 물론 씹기는 곤란하지만 구강에 물원 섭취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작 곤란식은. 문제는 이제 연하 곤란식이죠. 연하 곤란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건 삼키는 것입니다. 삼키는 데 문제가, 이건 씹는 데 문제고, 씹는 데 문제일 뿐이고, 물을 수분 섭취는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근데 연하 곤란식은 삼키는 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저작 곤란식에 비해서 연하 곤란식이 더 문제죠, 이것은.
왜 그냥 삼키는 데 문제가 있는 그런 대상자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삼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 섭취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점도 증진제를 이용해서 수분을 죽 형태로, 사실 이제 물 형태로 섭취는 어렵다는 맥락에서 이 미음이나 죽이나 이런 부분을 주게 되는 것인데, 이 점도, 그 끈끈한 점도입니다. 점도 증진제를 이용해서 수분을 죽 형태로 주는 것이에요. 이 연하곤란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연하곤란식 같은 경우는 1단계로 미음을 줄 때 국 같은 경우도 건더기 없이 점도 조절제를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상체는 이게 물 섭취 상태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2단계 죽은 건더기 없이 점도 조절기를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고 3단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해서 이제 연하곤란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삼키게 할 것이냐, 이 삼키게 하는 방법은 점도 증진제입니다. 끈끈한 게 점도라 그러죠. 이 증진제를 사용한다. 특히 물 섭취 같은 경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양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아까 저작곤란식에 비해서 훨씬 이제 연하곤란식의 이 식사가 더 까다롭다는 것. 자, 이런 부분이 상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상식은. 근데 문제는 이제 연하곤란식부터 문제고, 경관유동식입니다. 이미 그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경관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관을 경유해서, 경관이란 말 자체가 관을 경유해서, 관을 사용해서, 자, 관을 사용해서 우리 위 속으로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관 위에다 삽입해 가지고 관 튜브를 통해서 영양 혼합물을 공급하는 식사. 특히 이제 어떤 경우에 이 경관 유동식을 많이 사용하냐면은 의식이 없거나,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어떤 식물 인간이라 그럴까요? 또 입으로 섭취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의식이 없거나 입으로 섭취할 수 없으면 관으로 가야 되겠지. 또는 식욕 부진으로 인해서 도저히 입으로 뭔가를 흡입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상자 자체가 아주 많은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경우는 경관 유동식을 하는데, 그 경관 유동식도 두 개로 나눕니다. 비위관 영양이냐, 비위관 영양이냐, 위루관 영양이냐. 자, 일단 관을 사용해서 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거는 지금 경관 유동식은. 자, 비위관 영양 같은 경우는 아주 부드러운 관, 이거 이제 L튜브, 레빈 튜브라서 L튜브라 그래요. 부드러운 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서 코 속으로 해서 영양 혼합물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관을, 아주 부드러운 관입니다. 코를 집어넣어 가지고 코를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가게, 위까지 들어가게 만든 것, 이걸 비위관 영양이라 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위루관, 이건 이제 코가 아니라 위루관 영양이란 건 복부를 통해서 위에 직접 관을 넣습니다. 복부를 통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이 경관유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런, 그렇게 해서 섭취할 수 있는, 오랫동안 경관유동식 섭취하는 이런 경우는 아예 코로 하지 않고 복부를 통해서 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부분의 어떤 손상을 최대한 줄이고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다. 이걸 위루관 영양이라고 말하죠. 이런 걸 보면은 상식, 연하보조식, 경관유동식. 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식사 제공 간병이라는 것이 정말, 그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물론 뭐 꼭 새끼를 맞춰서 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신체라는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소화를 하게 되면 배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 제공하지만은 또 뒤에 나오면서 배설 간병은 또 얼마나 또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제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간병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간병사, 간병인, 이걸 직업으로 했다. 또는 이걸 업으로 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째는 이제 희생정신일 것이고, 저는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이런 대상자들은 가히가 다 환자 혹은 노인 이런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도 좋아야지 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희생정신이 충만했다고 해도 또 이런 부분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간병사라는 일이 쉽진 않다.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베트남을 갔어요. 우리 이제 비위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그 베트남의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베트남 가면 여러분들 메콩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메콩강이 있는데 메콩 굉장히 탁합니다. 시커매요. 근데 문제는 그 베트남 메콩강에서 잡은 그쪽으로만 특산물, 아주 그 특미, 맛있는 요리가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은 잉어 종류죠, 잉어. 붕어, 잉어, 그런 그 베트남 메콩강의 잉어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튀겨가지고 하는 요 별미 요리가 있어요. 저는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냐면은 그 메콩강을 봤잖아요. 굉장히 시커멓고 더럽고, 물론 그 토질 자체가 까맣답니다. 그래서 시커멓기도 하지만, 근데 거기서 강가에 산 사람들은 그 물로 씻고 그 물에 배설하고 온갖 그 혼합물, 그 생활 폐수라지를 다 그 메콩강을 흘려 보내는 것이에요. 저는 그 강을 봤어요. 그 강을 보고 거기서 잡은 잉어다는 것이야. 못 먹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비위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사람은 이 비위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비위가 형성된 것인데, 시각이라는 것도 굉장히, 후각, 시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 누가 밥 먹고 있는데 뭐 트름을 한다든지 뭐 코를 푼다든지 방귀를 낀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불쾌하게 해서 밥맛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정말로 희생정신이 충만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비위도 좋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간병사라, 간병인이라는 이 직업, 간병인이 갖추는 그런 내용 중에서 정말 저는 그런 맥락에서 존경합니다. 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잘 우리는 못하니까.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이 식사제공 간병에서 식사의 종류, 상식, 또 연화 보조식, 또 경관 유동식 이걸 봤는데, 오히려 그걸 좀 구체화시켜서 이제 방금 봤던 상식, 일반식에서 그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나눈데, 상식과 연화 보조식,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본다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제 식전, 밥을 먹기 전에 간병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저, 물컵, 개인용 앞치마도 줘야 되겠죠? 또 기저귀 확인도 해야 되죠? 주변 환경도 정돈해야 되고, 식사 준비 전에 손도 씻겨줘야 되고, 또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또 자세도 편하게 잡아줘야 되겠죠? 또 식판을 올릴 수 있는 받침대, 개인 수저, 또 개인 앞치마, 또 가능하다면은 환자 자신이 먹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환자 곁에서 식사 전에 지켜봐주는, 식사하는 동안에. 식후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손 씻게 만들고 양치하는 거 돕고, 또 적어도 소화를 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30분 이상은 앉은 자세를 유지하게 되고, 섭취량이랄지 이 식사 상태 차트에 또 제대로 기록해야 되고, 과식, 탈수, 또 영양 불량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또
주변에 간식도 섭취하도록. 쉽지 않죠, 사실 이런 것들이. 또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약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복약감명은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식후 30분 후에 약을 먹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약 먹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도 준비하고, 또 실제 그 약이 제대로 맞는 약인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또 알약이냐 가루약이냐, 또 완전히 약을 제대로 섭취했는가 곁에서도 관찰하고, 또 마지막 정리를 해주고. 자, 이런 부분이 또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부분이고, 앞서 말했듯이 이제 연하 보조식, 소위 말하는 저작 곤란식이냐 연하 곤란식이냐, 자, 이런 부분 앞서 얘기를 했죠. 이 연하 보조식이라는 것에 저작 곤란식, 또 연하 보조식 이렇게 했는데, 저작 곤란식은 말 그대로 씹기가 어렵다. 물 섭취는 가능하나, 연하 곤란식은 삼키는 데 문제가 생겼다. 물 섭취도 불가능하고, 이건 점도 정진제라 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식전, 또 식사 제공, 또 식후 간병, 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연하 보조식에 관계된 것, 혹은 또 경관 유동식이랄지, 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식사 간병시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일반식, 치료식, 제공 간병이나 식전, 식후, 복약, 방금 말했지만 식전은 어떻게 하고, 또 실제 식사가 이루어지고, 식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특히 식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연하보조식 같은 경우 식후는 빈 그릇을 치워야 되겠죠. 앞서 말한 칫솔질, 입안 헹구기, 또 의치가 있으면 닦아주고, 마비가 있는 경우는 불편한 쪽 입안에 음식이 남아 있는지 입안을 반드시 또 열어서 확인해 봐야 돼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30분 정도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식사 분량, 식사 상태 여러 가지 측정을 해야 되겠죠. 또 복약 간병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이제 그 환자가, 또 그 대상자가 약을 먹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약을 먹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 약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라는 부분. 특히 여러분들 이제 복약 간병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지만은 30분 후에 미지근한 물을 하고, 그 대상자가 제대로 그 약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또 약을 완전하게 삼켰는가, 이런 부분 아주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또 이제 이 상식 제공 간병에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서 실제로 이제 먹기 어려운 음식물 같은 경우가 있어요. 먹기 어려운 것은 일단은 앞서 말한 저작이 어렵다, 저작 곤란식이다, 이런 사람들이랄지, 연하 곤란식이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문제 음식은 뭐겠습니까? 딱딱한 음식입니다. 딱딱한 음식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맥락에서는 죄악이죠. 그런 경우는. 근데 간병인이 없는 상태에서, 잠깐 눈을 판 상태에서 병문안 온 사람이 딱딱한 음식을 제공했다. 이제 그것을 제대로 간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먹었다. 난리 나겠죠. 혹은 또 입 안에서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다. 변형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생기죠. 또 특히 이제 이런 대상자들, 간병 대상자들은 침샘의 침 분비랄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입속이.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끈적끈적 음식이 들어왔다.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아예 삼키기 어렵다든지 아까 말한 연하 보조식 같은 이런 경우는 맑은 액체 음식을 가져왔다. 삼키는데. 자, 이런 문제점들. 그래서 먹기 어려운 음식이랄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세심하게 간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이제 자기의 본 치아를 가지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의치를 갖고 먹는다, 의치. 그럴 때는 어떤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냐. 의치를 끼웠을 때 그게 제대로 고정이 됐는지, 고정이 되지 않는,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아픕니다. 잇몸도 아프고.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만약에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한 상태를 계속 지켜봤는데 호흡이랄지 또는 얼굴색이랄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건 이제 음식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빨리
의료진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오래 저작할수록 좋다. 특히 저작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간병인은 계속 대상자에게 말을 시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식사 도중에는 환자가 말하자,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도 식사 제공 간병에서는 상당히 주의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제 식사 섭취량을 측정하는데 우리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밥 한 공기는 200g입니다. 일반적입니다. 뭐 그보다 더 큰 것도 있긴 밥 한 공기 200g이고 국은 좀 크죠? 국은 300g입니다. 국 그릇 자체가 더 크니까. 반찬은 조그만 접시 종지를 알죠? 대략 그냥 50g 정도 됩니다. 반찬은. 한 반찬 그릇이. 일단은 밥그릇보다 적죠. 또 간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이컵으로 이제 간식을 분량을 잰다 그럴 때 종이컵 한 150g 정도 됩니다. 이런 기준들. 밥 한 공기 200, 국 300g, 또 반찬 50g, 종이컵 150g 이런 기준에 맞춰서 섭취량을 제공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것에 맞춰서 주는 것.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런 앞서 말한 상식을 먹는다든지 특히 상식을 치료식 같은 경우랄지 이런 경우에 혹은 상식 같은 경우 죽이랄지 미음을 먹어야 될 그런 환자들에게 실제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떡, 땅콩, 호두 이런 땅콩이나 호두는 견과류고 떡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점도가 크죠. 이런 경우는 덩어리진 것 이런 건 자칫 잘못하면은 질식의 위험이랄지 이렇게 덩어리진 음식물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식사 제공에 있어서는 아주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앞서 말한 연화보조식이라는 부분인데 연화보조식에 방금 이야기했죠? 연화보조식의 제공 간병이랄지 또 식전 간병, 식사 제공 식후 간병 봤지만은 복약 간병 아까 말했죠? 복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식후 30분 후에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말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또 그 약이 확실히 맞는 것인지 알약이냐 가루약이냐 약을 완전히 삼켰냐 그런 부분 보고 먹기 어려운 음식을 제가 말했습니다. 식사 시 말했고 대상자가 이제 어떤 대상자냐 대상자에 따라서 간병할 때 주의하자라고 해서 만약에 대상자가 반신마비다. 또 이것도 문제죠. 이 식사 제공을 함에 있어서 식사 간병 시 대상자가 반신마비, 한쪽이 마비됐다. 한쪽 편이 마비된 사람 중에 일부는 마비된 쪽의 입, 혀, 목의 근육이 생각처럼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삼키는 것이 서툴고 식사 후에 입 안을 보면 마비된 쪽에 음식물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죠. 한쪽이 반신불수니까 지금 대상의 반신불수라는 것은 한쪽 부분이 수행을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반신. 몸의 한쪽 부분이 수행이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한쪽이 마비돼서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쓴 그런 용어입니다만은 풍 맞았다 그러죠. 풍. 풍은 정확하게 말하면 혈압 쪽입니다. 혈압 쪽인데 풍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반신불수 이렇게 말하는데 한쪽 편이 안 돼.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건 딱 몸을 반으로 딱 쪼갠다 그러면은 한쪽에 입도 한쪽이 남아있을 것이고 입도. 그렇죠? 또 혀도 우리 이제 음식물이 우리 구강을 통해 간다라는 가정하에 또 목의 근육도 정확하게 정말 정교하리 만침 우리 인간은 딱 신체에서 반쪽 칼로 자르듯이 딱 반쪽이 마비됩니다. 참 정말 인간보다 더 정밀한
이런 유기체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계도 그렇지는 않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쪽이 딱 마비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완전히 달리 한쪽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삼키는 것 또는 식사 후에 한쪽 입에, 한쪽 혀에, 목의 한쪽 근육이 작동을 안 한 것이야. 그렇다 보니까 작동 안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입 안은 입은 전체 입인데 그쪽 작동 안 한 쪽으로 음식물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전혀 음식물을 집어넣지도 못하고 저작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관찰해서 반신불수가 안 된 정상적인 부분. 자, 정상적인 부분으로 바꿔치기 됩니다. 그쪽에 있었던 것을 정상적인 부분 쪽으로 옮겨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특히 이제 거기다 이제 물 음료수 같은 경우도 마비가 안 된 쪽을 아래로 조금 숙이면 잘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대상자가 반신 마비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잘 관찰해야 돼요. 자칫 이걸 간과하게 되면은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야.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나중에 물론 이제 양치질 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제거는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어떤 목의 근육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작동이 된다면 정말로 이 식사간병이라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게 대상자가 반신 마비가 있는 경우고 대상자가 파킨슨 병인 경우.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파킨슨 병. 원래 파킨슨 C라고도 붙입니다만은 앞서 이제 반신불수. 이제 반신불수는 주로 혈압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신체 한쪽 부분이 마비가 된 것이죠. 그걸 이제 반신불수라고 말하고, 파킨슨씨 병은 어떤 경우에 이 파킨슨씨 병이 걸리냐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자율신경계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손을 멈춰라! 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야. 특히 여러분들 파킨슨씨 병 같은 경우는 이 펀치 드렁크라라고 해서, 펀치는 맞는 것이죠. 주먹질로. 드렁크는 술 취한다 그런 뜻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야기된 것인데, 즉 어떤 경우 여러분들 이제 파킨슨씨 병에 걸린 경우는 주로 우리 얼굴 쪽, 안면 쪽에 많은 가격을 당한 그런 사람. 예컨대 이제 복싱 선수랄지 이런 경우에 파킨슨씨 병에 많이 걸립니다. 세계적인 복서였던 무하마드 알리도 파킨슨씨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율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게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손을 흔들고 있어야 되고, 계속 고개를 흔들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 신체를 자기가 컨트롤 안 된 것이야. 이런 경우에 대상자가 만약에 파킨슨 병이다. 파킨슨 환자는 혀, 목의 근육이 굳어 있습니다. 당연히 혀나 목의 근육이 굳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들 특징이. 또 좌우 근육이 모두 굳지만 어느 한쪽은 증상이 가벼운 경우가 많으므로, 좌우가, 이건 아까 반신불수라는 것은 한쪽은 작동이 되고 한쪽은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좌우가 거의 다 마비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쪽은 조금 덜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덜한 가벼운 쪽에 음식물을 넣어주라. 음료수는 반신불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상이 가벼운 쪽을 조금 아래로 숙이고 하게 잘 먹을 수 있다. 이제 식사를 제공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간병사가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 가지로 제공을 합니다. 그 제공하는 자세인데, 방법인데, 일단 서서 보조해서 하는 경우 있죠. 서서 간병사가 이 대상자에게. 그러면 음식물이 높은 곳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고개를 뒤로 들게 해야 되겠죠. 넘어가게 하려면은. 그럼 또한 자칫 잘못했을 경우는 기도로 음식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서 할 때는. 그래서 이 서서 하는 경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예, 음식물 높은 곳에서 밑에 내려준다는 것, 또 고개를 위로 들게 된다는 것, 그 자칫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위에서 주니까 어떤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것, 상당히 서서 식사 제공을 한다는 것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마주 앉아 같이 이 대상자하고 간병사가 마주 앉아서 하는 경우 있죠. 이 마주 앉아서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이제 대상자 입장에서는 마주 앉아서 서로 눈을 마주보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감시당하고 있지 않냐. 또 그런 부분이 못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 자세로서 가장 좋은 것은 옆에서 마주 보지 말고 그 대상자하고 간병사하고 사이에 옆에서 앉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옆에서 보조하는 것이. 테이블 높이나 위치를 딱 맞춰가지고 하고 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기분도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도 이제 그 간병사도 일종의 자기 음식을 또 같이 먹고 또 계속적으로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또 속도도 맞춰주고 그래서 이제 자세로서 본다면은 가장 좋은 것은 서서 한 것이랄지 마주보고 하는 것이랄지 이건 다소 이 대상자에게 어떤 조금은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또 수저를 사용할 때 대부분 우리 음식물은 수저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음식물을 삼키기에 힘들다고 해서 얼굴을 위로 해서 이 음식물을 집어넣을 때는 자칫 또 어떤 상태인다?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가지고 어떤 호흡에 지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음식물을 삼키기에 쉬운 자세는 건 위에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옆에 주는 것입니다. 얼굴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는 기도가 잘 닫히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 넘어가지 않죠. 옆으로 주게 되면. 이런 수저 사용하는 방법. 또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하튼 여러분들 음식물을 제공하는 이런 간병 어떤 맥락에서는 매일 하루에 3끼가 돌아오는 이런 상태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간병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간병보다도 어렵다는 것. 물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몸속에 장기로 들어가서 장기에서 일정 부분간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배설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식사 제공 간병도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지만 배뇨, 배변 이 간병도 또 다른 아까 측면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비위라는 측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식사 제공 간병이라 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입을 통해서 아니면 관을 통해서 코로 아니면 직접 위로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입니다만은 그것도 또한 앞서 말했지만 또한 그 환자가 어떤 상태냐라고 해서 일반식을 먹냐 또 치료식을 먹냐 상식으로서 또 연화 보조식으로서 저자 곤란식이냐 아니면 경관 유동식이냐 또 실제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이 제공 간병에서 식전에 어떻게 하고 또 식사 도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며 식사 후에는 식후 간병은 어떻게 하고 또 반드시 이제 그런 대상자들은 어떤 맥락에서는 일종의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반드시 식후에 복약을 한다. 약을 먹는다. 약을 먹을 때 이 복약 간병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 앞서 말했지만 이렇게 먹기 어려운 음식을 제공하고 먹기 어려운 음식물에 대해서 이 식사 제공 간병에서는 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식사 간병 시에 아까 대상자가 반신마비가 있냐, 또 대상자가 파킨슨 병에 걸렸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식사 제공, 또 식사 제공을 하면서 간병 자세가 서서 한다든지 마주보고 한다든지 역시 바람직하지 않더라 해서 옆에서
옆에서 보조하는 자세가 좋다. 또 수저는 대부분 이제 식사를 제공할 때 수저를 사용하는데 음식물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삼키기가 힘들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삼키기가 좋게 옆에서 제공해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이 시간에 본 부분은 이제 식사 제공 간병입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먹이면 결국 소화시켜서 배뇨와 배변을 합니다. 역시 이 부분은 간병사들이 또 굉장히 꺼리고 또 제가 아까 앞서 말했습니다마는 다른 무엇보다도 비위에 있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발효돼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요구되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간병인이 대상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배변 배뇨에 대해서 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죠. 까다롭고 또 자칫 대상자하고 간병사 사이에 어떤 감정의 앙금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배뇨와 배변에 대한 간병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